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봄벌 관리, 벌 깨우고 난 이후에 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에는 화분떡 레시피가 있어요. 보면은 되게 이제 월동벌은 되게 군집을 이루죠. 그죠? 이렇게 봉구를 형성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단단하게 뭉치죠. 그죠? 그래서 한겨울에는 최소한의 먹이만 먹고,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몸집을 조금 줄이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벌은 좀 작아 보이는 그런 저기를 보게 되죠. 왜냐하면은, 체구를 조금 줄이면은 에너지가 좀 더 덜 소비되고, 그리고 이제 단단하게 뭉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러죠, 그죠? 그래서 먹이가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는 사실은 월동 날 때보다는 지금 이제 산란이 들어가면은 먹이가 많이 필요해요. 실질적으로 한겨울에 가만히 있을 때에는 산란도 안 하고 그냥 봉구 형성만 하고 있을 때에는 예를 든다면은 먹이장에 3장이 들어 있다면은 한 장도 못 먹어요. 근데 이제 1월 중순이 되면은 이제 이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어요. 남쪽 지방하고 중부 이쪽으로 하고 좀 차이는 있는데, 남쪽에는 겨울에도 활동을 하는 제주도나 이런 남해나 이런 쪽에는 겨울에도 활동을 해요. 그리고 산란도 이미 1월 저기가 되면 초만 되면은 산란도 들어가고, 어떤 땐 제주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도 계속 산란을 하고 있어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일단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면은 벌이 산란이 시작되면은 먹이가 많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는 젖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인두샘에서. 그러다 보면 먹이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안에 벌통 안에 육아 온도를 유지해 줘야 돼요. 34, 5도를 유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먹이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이 먹이가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달 말 이제 이 저기하면은 2월 좀 날이 따뜻해지면은 좀 내금을 한번 해서 먹이가 어느 정도 현재 남아 있나 좀 확인하고, 먹이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먹이를 좀 보충해 줘야 돼요. 근데 대개들 설탕을 넣어주거나 고체사료 이런 걸 넣어주는데, 그건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설사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벌은 먹이를 숙성이 된 먹이를 먹어야 돼요. 사람도 생쌀을 먹는 게 아니라 밥을 지어서 먹듯이 얘네도 숙성이 된 먹이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설탕을 주면 숙성 기간이 한 15일 정도를 거쳐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이제 이당류가 단당류로 되고 전화당으로 변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주지 말고 꿀을 좀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꿀을 그대로 넣어주면 수분 함량이 높아서 빠져서 죽어요. 거기에 한번 이렇게 들어가면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꿀을 하는데, 이미 꿀에는 수분 함량이 약 20%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물을 한 20% 정도, 20, 30% 정도를 거기다 더 가미해서 이게 좀 묽게 만들어서, 그리고 조그만 그릇이나 이런 데 해가지고서 그 위에다가 솔잎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서 좀 타고 내려가서 빨아서 다시 타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조치를 취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먹이가 바로 섭취가 할 수 있게, 숙성된 먹이니까 그거는 꿀은. 그래서 설탕을 주면은 잘못하면 설사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주시고, 여왕벌 산란의 특성으로는 그러니까 천여왕 같은 경우에 교미 2, 3일 후서부터 이제 난소가 정상적으로 발달해가 몸집이 이제 산란을 하는데, 겨울에도 여왕이 유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양봉에서는
그 숯벌이 겨울철에는 없는데 토종불은 겨울에도 숯벌이 있어요. 내검을 하시, 지금 이렇게 내검을 하시다 보면 간혹 숯벌이 눈에 띌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거는, 야생성이 강하기 때문에 혹시 그 겨울에도, 여왕이 유실될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 유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참고하시는 게 좋고요. 예, 그래서, 예,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그 신앙을 갖고 저기 한 건데,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은 이미 벌을 이제 깨우고,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늦게까지 많이 추워서 그런데 조금 늦게 깨우고 그러는데, 뭐 이미 남쪽 같은 경우엔 뭐 저기 한두 장 정도, 이미 그 분봉 그 저기를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제주도 내려가서 이렇게 그 할 때 보면은, 하는 걸 보면은, 지금 이미 분봉 작업이 들어가요. 예, 그런데 일단 뭐 중부를 중심으로 한다면 이제 지금 깨우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봉고가 형성돼 있다. 봉고가 깨지는 거죠. 이제. 이런데, 일단 벌이 산란이 들어가면은 보온을 많이 해줘야 돼요. 월동 날 때는 뭐 어느 정도 해줘도 되는데, 일단 산란이 들어가면은, 육아 온도를 34, 5도를 유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아주 그 보온을 철저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꽃샘추위에 주의하고요. 예, 그런 걸 좀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과습에 대해서도,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달이 지나고 다음 달이 되면은, 다음 달 중순경 정도가 되면은, 밤낮의 기온차가 심하게,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밤에는 좀, 그 춥고, 낮에는 더운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좀 이렇게 좀, 제쳐두고, 예, 너무 보온을 과하게 하면 습도 많이 차고, 근데 특히나 그 재래식 저기를 사육을 하시는 분들은 과습에 아주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사람도 쾌적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 생활하는 장소가 쾌적해야 되는데 과습이 심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이런 저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낭충이 오거나 그런 현상, 기현상이 벌어져요. 또, 꽃샘추위에도 그렇고요. 예. 아주 주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꽃샘추위가 왜 두려우냐면은, 낮 기온이 상승하고 그러면은 벌들이 흩어져서, 산란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추워지게 되면 벌들이 확 움츠려 들어요. 가운데로 확 움츠려 들어서 하는데, 벌들도 그 전체를 새끼 산란한 걸 전체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고 가운데 부분만 최소한의 저기만 보호하려고 들어요. 그럼 가에 있는 부분,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은 냉해를 입어가지고 죽거나 이렇게 해서 부패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래서 그것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꽃샘추위 항상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탈분을 많이 해요. 뭔 얘기냐면 똥을 많이 싸거든요. 예, 겨울에도 뭐, 낮 기온이 뭐, 영상 2, 3도만 올라가도 토종벌 같은 경우는 나와서 똥을 싸고 그러는데 많이 날아다니는 거 볼 거예요. 근데 그게 겨울에는 땅이 얼어 있는데 얼음 위에 앉으면 100% 죽어요. 예, 그리고 눈 위에 떨어져도 100% 죽는 거고, 예, 그래요. 그래서 사체를 많이 보게 되는데, 예, 그래서 탈분을 이제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는 먹이를 먹어야 되는데 먹으면 싸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많이 참아요. 그 벌통 안에서는 절대 똥을 안 싸요. 예, 탈분을 안 해. 밖에 나와서 똥을 싸요. 얘네들 청결에 굉장히 주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 예, 그래서 벌이 사체가 많은 걸 갖고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런 거니까 봄에는 벌이 맨 땅에 앉지 않도록 벌통 앞에 좀 이렇게 눈이 있으면 눈도 좀 치워주시고 보온 덮개나 이런 걸 가지고 앞에 이렇게 깔아주면은 예, 땅에 앉으면 얼음이 있으니까 100% 죽거든요. 근데 좀 따뜻하게 앉아서 이렇게 다시 기어 들어가게 얘네들이 바로 그 벌통으로 쑥 안 들어가고 땅에 앉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주의해 주시고 과보온이나 과습 방지 좀 저기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게 좋아요. 정기 가온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온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예,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고온과 조수 작업인데 고온의 문제점에는 상승하면은 온도 조절이 불가능해져요. 너무 그 더우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절하게. 왜 그러냐면은 외부 온도가 만약에 0도다. 그럼 내부 온도 이 벌통 안에 기본 온도는 7도로 잡아요. 그러면 벌들이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는 많이 움직이게 되면 열이 나요. 사람도 움직이면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안의 온도가 34도를 했을 때 7도를 빼면은 어떻게 돼요? 7도를 빼게 되면은 34도에서 그럼 20 되죠. 그죠? 27도. 예? 그죠? 27도가 되는 거. 26도가 되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보통 벌이 움직이면 2, 3도 정도 저게 하니까 24도 요 정도 그 유지가 되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벌이 34, 5도 뭐 조금 더 올라가는 거 1, 2도 올라가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스스로도 조절을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과보온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3월 같은 경우에 이제 과보온에 좀 주의하고 4월이 되면은 전체 이제 그 저기를 벗겨줘야 돼요. 월동 그 했던 거를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수 작업 뭐 잘 알듯이 이 벌방 그 짓는 이 저기 유봉들이 정말 방을 짓는 거, 집 짓는 거를 이제 조소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보통 그 다른 적에서도 제가 많이 언급했지만은 내역봉이 주로 해요. 그래서 이제 월동벌 같은 경우에는 내역봉이 없잖아, 그죠? 가을에 다 출방을 한 거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얘네들이 유전자 속에 월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조소 할 수 있는 밀랍을 분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 함량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하시고 조소의 최적 분비 온도는 33도 정도, 한 1도 정도 낮죠, 그죠? 유관도 비슷하게 잡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4월 중순 이후서부터 아주 조소 활동이 아주 왕성해요. 그런 거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뭐 이 탈분 아까 얘기했죠, 그죠? 탈분 똥 싸는 거. 그래서 탈분 시장이 이제 되는 거고. 건강한 탈분을 이제 똥 이렇게 이 벌을 키우실 때 탈분한 걸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늘고 긴 형태, 원형 형태로 약간의 번짐이 생긴 모양을 보인다. 이게 건강한 탈분이에요. 우리도 화장실에 가면 자기 요새 수세식 변기나 이런 데 보면 자기가 배변한 걸 이제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묽게 싸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적당히 단단하고 길쭉하게 싸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너무 불똥이 거칠고 딱딱하면은 화분떡 질이 떨어진 것을 먹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뒤에 제가 그 레시피 화분떡 개는 레시피를 첨부해 놓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입 추운 경우에는 벌을 이제 깨우게 되고 이렇게 해서 유도해줘. 그래서 우수가 지나면서 이제 기온이 상승하고, 그래서 젖을 많이 분비하죠, 그죠? 강군 경우에는 4월 초중순부터 강제 분봉 작업이 가능하게 돼요. 그러면은 3월 중순서부터 4월 중순에 그 분봉 작업할 거를 미리 대비해서 기초 작업을 해야 돼요. 뭐를 하냐면 먹이를 많이 채우고 산란을 많이 유도해내는 게 좋아요. 먹이도 많이 채워놔야 돼요. 나중에 그 강제분봉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좀 올려드릴 텐데 거기에 보면 먹이장이 왜 많이 채워야 되는가 하는 건 제가 그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산란 촉진하기 위해서는 화분떡을 넣어줘야 돼요. 화분떡이 시중에는 토종벌 화분떡이 따로 있다, 별무 소리 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양봉농협이라든가 아니면 각 양봉자재 파는데 화분떡 개는 기계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들 나름대로 화분, 자연 화분이 들어가거든요. 자연 화분을 이제 중국 수입산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 비율을 얼마큼 넣느냐에 따라서 많이 넣으면 좋은 거고 작게 넣으면 나쁜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해서 화분을
예, 유체화분이죠. 그죠? 유체화분을 작게 넣고 콩가루를 많이 넣으면은 안 좋은 거고, 예, 콩가루 화분을 줄이고, 콩가루를 줄이고, 유체화분을 많이 넣으면 좋은 거고,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예, 간단하게 그렇게 따지시면 돼요. 그래서, 하무떡 뭐, 그 시중에서 뭐, 어쩌다, 뭐, 그 비싼데, 그 토종벌 전용이 있다, 뭐, 어쩌다 하는데, 그건 그렇고요. 예. 제가 뭐 그분들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유체화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자연화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콩가루 비율을 잡고 지금 시기에는 예, 그렇게 한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따른 거 이제 첨가되는 저기가 있는데 그건 맨 뒤에 이제 그 레시피를 보시면 돼요. 예,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극 사용을 하셔야 돼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찌됐든 간에 이 자극 사용을 많이 해가지고 제대로 해가지고서 산란을 많이 유도해내는 게 좋아요. 버릇없으면 꿀 못 떠요. 예. 그리고 세력이 강해야 꿀 많이 떠요. 돈 벌어요. 뭐 이것저것 가릴 그럴 계제가 아니에요. 예. 뭐, 이 대개들 뭐, 야, 그거 뭐, 설탕 먹여서 하는 게 그게 토종벌이냐 이러는데, 뒷구녕으로 그 사람들 다 자극사항 다 해요. 예, 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벌이 없으면 꿀 못 떠는데요. 세력이 강해야 되는 거고, 예. 근데 수단 방법 가리면 안 되죠. 언제 자연화분만 갖고서 벌을 키워요, 이제는. 늦죠, 그러면은. 예.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자극사항 많이 하고, 화분떡 넣어주고 그런다고 문제될 거 없어요. 나중에, 다른 코너에서 제가 저기 하겠지만, 정리채밀 해내면 돼요. 예. 꽃꿀 들어오기 전에 정리채밀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예. 그리고 또는 대파 같은 경우에 미리 잘라가지고, 다가올 겨울 먹이로 남겨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3월 중순 이후부터 증소가 계속돼요. 예. 근데 항상 차고 넘칠 때 벌이 격립판 뒤로 넘어가거나 목사인기 뒤로 충분히 한 움큼 정도 넘어가 있을 때 조소를 해주는 게 좋아요. 증소를 해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그 뒤에 그 격립판이나 목사인기 뒤에다 예비 소초를 하나 넣어놨다가 그거 반 정도 지면은 앞으로 넘겨주고 다시 하나 예비 하나 띄워주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증소 작업도 제때제때 해주고요. 예,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급수하고 이제 급수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 시기에는 급수를 외부에다 급수를 하면 얼어요. 그리고 찬 저기라서 잘 안 빨아가. 안에 내부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좀 해주시고, 그리고 습도 유지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왜 저기를 습도하고, 급수를 해줘야 되느냐 하면은, 유충을 키우려면 물이 많이 필요해요. 유충의 저기 보면은, 유충 체액이 거의 한 8, 90%가 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서부터 이달 말경이 되면 춘감 현상이 벌어져요. 춘감 현상이란 뭐냐면 봄춘자에다 감소한다는 얘기거든요. 봄에 벌이 줄어드는 현상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은 나이 먹었거나 이제 늙었거나 이런 게 서서히 감소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유봉이 태어나고 그러는데 이 시기에 꽃샘추위나 이런 게 아주 주의해야 할 시기예요. 예,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완전히 이 작년벌하고 올해 새로 태어난 벌하고 완전히 이제 교체가 됐을 때에는 세력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때 이제 춘감 현상. 벌이 왜 갑자기 이렇게 저기 되지? 줄어들지? 예, 그런 현상, 춘감 현상이 생기니까 너무 무리하게 증소하지 마시고 대실점 자꾸 압축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하감 현상이 저기 있고, 요건 인위적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추감 현상이 또 생겨요. 이제 여름벌이 월동 겨울벌하고 교체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름벌이 따랐고 겨울벌이 따로 있어요. 그건 어떻게 저기 하느냐 하면은 우리 눈으로는 저기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저기가 지방 함량이 틀려요. 겨울벌은 지방 함량이 높고, 여름벌은 지방 함량이 낮아요. 겨울을 못 나요. 예, 그래서 월동 들어가기 전에 이제 추감 현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제가 뒤에 도표를 하나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월동벌은 육아 활동이 아주 특화된 몸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일반 여름벌하고는 여러 가지 이 저기가 수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 그런 저기를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이 개체의 상승과 감소 현상인데, 예를 든다면 뭐 한 10,000마리 정도가 월동이 났는데, 그러면 이렇게 감소가 돼요. 이게 충감이라고 그래요. 한 3월 중순에 이후부터 했다가 서서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했다가 8, 9, 9월 달까지는 상승했다가 서서히 이제 월동벌 들어가면서 추감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하감 현상이라는 거는 인위적으로 이 저기가 돼요. 내가 잘못했을 때, 그럴 때 하감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뭔 얘기냐면은 여름에 아주 날이 덥고 그러면은 산란이 떨어져요. 산란율이 떨어져서 하감 현상이 생겨요. 예, 그래서 여름에는 좀 하감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적절히 관리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좀 시원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 좀 그늘이 하는데 필요하고, 근데 뭐 양봉이나 토봉이나 똑같지만은 너무 그늘에 두면 스트레스 받아요. 적당히 통풍도 잘 되고, 적당한 그늘도 있고, 적당한 햇볕도 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오전에 될 수 있으면 햇볕을 짱짱하게 받게 하고, 오후에는 좀 이렇게 그늘이 좀 지게 해주고, 그런 이 저기가 좋아요. 예. 그래서 이 10,000마리 정도로 월동을 났다면은 잠깐만 6,000마리 이하. 이게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예, 그러니까 이걸 적절히 잘 관리하는 게 관건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봉구는 항상 축소를 해줘야 돼요. 예, 이건 축소가 지금 같은 경우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요. 뭐 우리 속담이 있죠, 그죠? 한 걸음 좀 멀리 뛰기 위해선 한번 움츠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움츠렸다가 저기 뛰면 멀리 뛰게 돼요. 우리 저기 할 때 넓이 뛰기 할 때도 그렇잖아요. 한번 뒤로 이렇게 후진했다가 앞으로 팍 나가는 그런 저기를 하잖아, 그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축소 작업 저기라서 저기 꽃샘추위나 냉해 이거에 해야 돼요.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이거 실패하면은 문제가 커지게 돼요. 잠때면 4월달 돼가지고 낭충이 오거나 이런 저기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뜬벌이라고 그러죠. 소비에 저장된 먹이가 부족할 때에는 소비 위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위로 이렇게 봤을 때 소비 위로다가 많이 올라붙는다는 얘기죠. 예, 그걸 뜬벌이라고 그러는데, 예, 약군인 경우에는 소문 뒤쪽에 많이 위치하고, 예, 그렇게 되고, 뜬벌, 이거는 이제 먹이가 부족할 때 위쪽으로 이렇게 개포를 제치거나 뚜껑을 열었을 때 위에 많이 붙는다고 얘기죠. 그죠? 예, 지금 현재 그런 거죠. 그래서 꿀벌은 일령에 따라 하는 일들은 내역봉은 안에 내부를 담당하죠. 그죠? 예, 이게 유봉들이 하는 일이에요. 외역봉은 이제 한 15일 이상 해가지고 난놀이 끝나고 나면은 꿀을 채집하고 먹이 채집하러 가죠. 예? 먹이를 채집하러 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외역봉하고 내역봉 균형이 깨져. 만약에 외역봉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는 저기가 내역봉이 좀 일찍 먹이 활동을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예, 간단하게 일단 좀 줄여서 얘기한다면 한마디로 그거예요. 범벌 하는 건 온도 관리, 습도 관리, 그리고 축소, 봉군 세력 관리를 철저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레시피인데요. 예, 보면은 사용의 목적과 물과 설탕 비율은 뭐 이렇게 하는데, 예, 점일 사양, 먹이 사양이죠, 그죠? 예, 그럴 땐 이렇게 이런 비율로 하고 조소, 예, 집 짓는 경우, 예, 그래서 가고 밀랍 1kg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꿀 8kg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먹이가 많이 넣어줘야 되죠, 그죠? 예, 그리고 자극사양, 예, 하고
대형 화분, 이 화분떡이라고 그러죠. 그죠? 지금 보면은 여기에,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간단해요. 여기에서 유채화분하고 대두분 27kg죠. 그죠? 효모 한 7kg 들어가고, 비타킹, 이런 게 비오라신, 이런 게 이 외에 더 많이 넣어도 상관없어요. 후미딜이라든가 이런 거 더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요 위에 요거 합친 게, 만약에 지금 현재 이거 같은 건 34, 35, 36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요거는 별도로 이 자꾸 대두분하고 유채분 합계가 30이라고 봤을 때 27이잖아. 그죠? 나머지 그냥 해서 30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설탕이 30kg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양의 비율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예,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요건 이제 이 화분이 봄벌 저기 할 때 지금 많이 쓰죠. 화분, 유채화분이 한 50kg 정도 들어가요. 효모 10kg, 대두분도 10kg 많이 줄었죠. 그죠? 예, 대두분 비율이 많이 줄었죠. 그죠? 예, 그래가 하는데, 설탕 비율을 좀 더 높여놨죠. 그죠? 예, 요게 월동벌 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 여름, 하절기,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봄, 가을로 쓰는 예, 그런 저기로 보시면 돼요. 봄, 가을로 이렇게 많이 쓰죠. 그죠? 예, 여름에 이렇게 좀 하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설탕 비율이 높으면 여름에 기온이 올라가면은 녹아 내리듯이 그렇게 흘러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밑에 팁이 있는데, BM 활성수나 유산균, 효모균, 엑기스 이런 걸 같이, 비율 맞춰도 돼요. 엑기스 같은 경우에 물 함량, 여기에서 이제 설탕 함량, 저기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줄여주는 게 좋아요. 예. 그렇게 해서 넣어주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요게 되게 이제 그런 식으로, 저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요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알아서 또 첨가를 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거 이렇게 많이 첨가하면 돼요. 여러 가지 지금들 많이 첨가하더라고요. 예, 나름대로. 비타민 같은 것도 많이 비타킹이 그런 거죠. 그죠? 예, 여러 가지 첨가하는데, 같이 해도 돼요. 괜찮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본인들 저기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각 업체마다, 이 화분떡을 판매하는 업체마다 이 레시피가 다 틀려요. 요건 이제 꼭 요렇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비율이다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든 거예요. 이거는 월동 저기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많이 쓰는 거고, 비율을. 예. 요건 이제 봄, 가을 저기 하고 요건 여름용이고 이런 건데, 예. 그래서 여기에서 각 업체마다 비율이 틀려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만드는 건 토종벌용이다 어쩌다 이러 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토종벌용으로 화분 이 자연 화분을 더 많이 쓰면 좋은 거니까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죠?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가격을 올리든가 내리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게 따라서 화분 함량이 높으냐 얕으냐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는 조금씩은 있어요. 예, 그 정도는 우리가 참고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런데 되게 그렇게 많이 안 해. 기본적으로 이 정도, 예, 봄, 가을용으로 거의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양이 많은 양을 쓰든가 아니면 여럿이 뭉쳐서 할 때에는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저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예, 화분도 자연화분, 유치화분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각종 건강 저기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 많이 가미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들 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건 기본인 거지 참고로 보시면 되는 거지 꼭 이렇다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이런 비율이에요. 이 설탕 양하고 이 양하고 1대1, 예, 1대1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90인데 여긴 80이잖아. 그죠? 70이잖아.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 있고 분유가 있고 예, 하고 또 하니까 다른 거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 설탕 비율을 좀 높게 한 거죠. 그죠? 약간 차이는 있어요. 약간 차이는 있는데 거의 한 1대1 정도.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1대1 정도 되는 거죠. 30에 10 하면, 예, 50에다가 요거 들어가고 하면은, 이것도 비타킹하고 이런 거, 가루니까 해서 봤을 때
거의 뭐 그 1대1 비율 거의 맞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상 마치는데요. 어쨌든 뭐 그 화분떡이라는 거는 예, 우리가 이 앞에서 봤지만 이 화분떡이라는 거는 내가 직접 개서 쓰면은 좋게 만들 수 있고, 근데 뭐 토종벌 농가에서는 그렇게 양봉 농가에서도 많이 하는데 토종벌 농가에서는 본인이 개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예, 간혹 있긴 한데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칩니다.